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상청 예보가 틀렸다고 불만을 갖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침에 조금만 내렸죠. 그래서 오늘 기후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덕지근한 하루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하루에도 여러분 오늘 짜증내지 마시고 나름대로 여러분 충실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바지수선 외교부, 개돼지망언 교육부, 막무가내 보훈처, 컨트롤타워 역할 못하는 경제부총리. 이젠 전면 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느 부처 하나 잘하는 부처가 없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 일부 조간에도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만 외교부의 경우는 좀 더 진상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지금 정부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 발생 원인을 확실히 알고 그런 부분에 개선해야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안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고칠 것은 완전히 고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정책의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막 뒤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면서 일종의 간을 본다 하는데 정당하게 빨리 선택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서청원 전 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가 지금 간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친박 내부에 난립하고 있는 후보들의 교통정리를 기다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청원 전 대표의 입장에선 친박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출마 선언을 했다가는 원내 최다선 의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원로라는 이미지에 먹칠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는 친박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 교통정리가 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또 개인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부 나향욱 전 기획관의 망언으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이 막말을 해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개돼지 발언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적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을 다독여야 할 텐데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본인이 막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잘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말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든 지금이라도 홍 지사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유일한 수습책이자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가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한테 큰 정말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항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고 하죠? 예,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 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어제 밝혔는데요.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 공제율이 30% 더 높습니다. 이 카드 공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도에 도입됐는데요.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졌지만 6차례나 일몰기한 연장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 지출 규모가 1조 한 8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 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하는데요. 카드 공제의 경우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만약에 이게 폐지된다. 그럼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된 바 있고요.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폭스바겐 이것도 문제인데 정부가 아우디하고 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서 인증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폭스바겐 측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그리고 딜러 쪽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따라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의 디젤 휘발유차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다음 주 내릴 계획인데, 인증 취소 대상에 포함된 차량은 이제 대략 소음과 배기스 시험 정석절을 조작한 모델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일단 번호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시판된 차량의 90%가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현재까지 판매된 7만 9천여 대에 대해서는 폭스바겐은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시장 퇴출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측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금 폭스바겐 차 갖고 있는 사람, 아우디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 AS 받고 차 고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이 딜러사들이 공식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딜러사들조차도 결국은 법정 다툼과 계약 해지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고, 뭐 지금 현재 차 갖고 계신 분들 정비는 수리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글쎄요. 지금 폭스바겐은 22일 청문회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청문회에서 회사 측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폭스바겐 코리아가 행정소송과 가처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가처분 내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판매 중지 결정 이후 티구안이나 골프등 주요 차종 중고 가격이 200만 원 이상 떨어진 걸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게 가격의 문제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 이게 차 고치는 게 이게 힘들어지면 이건 굉장히 참 힘들어질 텐데. 예. 자, 그리고 레이진 중국 샤오미 회장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찾아서 방문을 해서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모색한다고 하던데 지금 반도체 올레드 패널 이거를 이제 지금 요청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13일 우리나라를 이제 레이준 회장이 방문해서 삼성전자 전영현 사장을 만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사장이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스마트폰에 들어갈 반도체 구매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 만나서 OLED 패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레이준 회장이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샤오미가 이제 10만 원대로 저렴하면서 쓸만한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판매하면서 일약 스타트에 올랐는데 2014년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1위까지 기록했죠. 그 외에 뭐 나인봇이라든지 미밴드라든지 스마트 TV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샤오미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이 중저가에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면서요 시장 점유율을 좀 잃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폰 출시로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샤오미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고성능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필요한 건데 동시에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부 물량도 필요하고 또 중국 애플과의 거래도 고려해야 되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도 다양한 변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샤오미 저는 참 이름을 잘 진 것 같아요. 이게 좁쌀이잖아요. 좁쌀. 그죠? 좁쌀이라는 샤오미 회장이 좁쌀 죽을 먹다가 생각났다고 해서 좁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아주 이름 자체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이름은 참 잘 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스포츠 중재 재판소 같은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이걸 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스포츠 문제는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죠. 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으로 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많이 알려졌죠. 이런 기구가 이 국내에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제 이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이 스포츠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문체부하고 이 법무부가 이 그동안 이 상사 분야에서 중재를 담당해왔던 이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에 이 스포츠 중재 기구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 조속한 판단을 통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문체부의 기대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자 골프는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하고 우리 교포들이 대결을 벌이게 됐네요. 우리끼리 한국말로 하면 되겠어요. 골프 치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요. 이 국내에서 이 골프 비용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이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로 이 골프 유학을 떠나는 겁니다. 아하. 근데 골프 유학 갔다가 아예 눌러 앉고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이번 리오올림픽에서 이 여자 골프 국가대표 2명이 모두 다 한국계입니다. 그동안 호주 골프하면은 캐리 웹이라는 세계적인 스타가 있었거든요. 예. 이 캐리 웹을 제치고서 세계 랭킹 12위 이민지 선수 그리고 이 41위 오수연 선수가 호주 대표로 리오올림픽에 출전하게 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뉴질랜드 교포 세계 랭킹 1위인 리디아 고 선수도 뉴질랜드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우리 선수들하고 메달을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게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막 1위가 되고 이랬는데 말이에요. 예. 이 KT 선수가 또 성추문에 휩쓸렸는데 이게 지금 구단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 KT의 김상현 선수가 지난달 16일에 전북 익산시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면서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4일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좀 이 민망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실명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김상현 선수 실명을 거론을 했는데 이 김상현 선수는 이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가지고 음란 행위를 했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특정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지금 구단에서도 특정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을 여성에게 음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것이 뭐 확인이 됐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대응은 좀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예. 일단은 이 구단은 이 사건을 어제 경기 시작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는데도 김상현 선수를 출전을 시켰다가 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실명까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 경기 도중 4회 수비할 때 뒤늦게 김상현 선수를 경기에서 뺀 겁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혹시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경기에 출전시켰다가 그냥 넘어가면 그냥 하려고. 예. 그러다가 뺀 거였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KT 구단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고요. 예. 이 KT가 김상현 선수에게 임의 탈퇴 징계를 논의 중인데 임의 탈퇴는 뭐 구단에서 방출은 하되 이 구단의 동의 없이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는 선수 신분을 얘기하는데 이 김상현 선수가 한때는 이 홈런 타자로 인정을 받았던 선수였었거든요. 아하. 그래도 이 프로야구 선수이고 홈런 타자였던 선수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 삼성이 꼴찌로 밀려난 것이 화제였었는데 한 경기만에 꼴찌 탈출을 했어요. 근데 또 언제 꼴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어제 삼성이 롯데를 8대4로 이기고 단 한 경기만에 꼴찌에서 탈출했습니다. 8위로 올라섰는데요. 이 꼴찌 경쟁은 고만고만합니다. 9위 한화하고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 있고요. 꼴찌 KT에게는 반 경기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하위권 3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한화, KT가 당분간은 이 꼴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니포트 선수가 시즌 12승을 올린 선두 두산이 어제 2위 NC를 9대5로 이겼습니다. 넥센은 KT를 7대5, SK가 기아를 7대3, LG가 한화를 5대3으로 따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이번 달 21일에 있다고 하는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그러죠? 예, 이번 달 21일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거든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이 정 회장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축구협회 회장직을 맡아오다가 이번에 축구협회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지난달에 회장직을 사퇴했고요.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106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열리게 되는데 이 과반수인 54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근데 이 축구협회 무슨 규정에 정심한 회장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정씨들이 계속 회장만 하네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그리고 바빠 표인봉입니다. 버려질 위기에 놓인 물건을 쓸모있게 재탄생시켜주는 재활용품 DIY 들어보셨나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먹고 남은 우유팩을 예쁘게 잘라 나만의 특별한 연필꽂이로 사용하는 것, 커피 전문점에서 다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저금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재활용품 DIY 과정이 진짜 좋은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불어 환경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품 DIY에 관심을 갖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올여름 당신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특별한 탄생. 쌍용 자동차 삼바 에디션. 승리의 날개 윈로고와 브라질의 정열을 담은 삼바 패턴, 그리고 레터링까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티볼리, 코란도시, 코란도 스포츠의 삼바 에디션을 만나세요.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출근길 슬슬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8시 34분 56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대부분 구간 별일이 없는데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창동교에서 마들 지하차도까지 밀리고요. 성동교 부근 사고 여파 때문에 매우 긴 구간에서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올릉교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인데요. 5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도 북단 부근 사고 처리 작업 끝이 났지만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 1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더군다나 이제 휴게철 시작이 되면 진짜 공항 붐비기 시작할 텐데요. 진짜 기분 좋게 어디를 근데 떠나려고 그러는데 예고 없이 항공기 출발이 서너 시간 지연되거나 비행기표 끊었는데도 내 자리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한 얘기 직접 국토교통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소비자정책과 최신영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성함이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예. 구형 이게 아니라 최신영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요새 이제 항공기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 최신영 팀장께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 소비자 불만 사례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소비자 불만 건수는요. 예. 한국 소비자 간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불 문제, 항공편 지연 결항 문제, 수화물 파손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연 결항, 그다음에 수화물 파손이요. 예? 자, 그러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유형별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국내선 항공이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10편 중 1편은 지연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지연이 많이 돼요? 최근에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 여객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그 항공기도 이제 노선 일정이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선이 여력이 없을 정도로 꽉 차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기상이나 정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연쇄해서 정체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공권 샀는데 자리가 없다. 예?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 문제는요. 소위 항공권 초과 판매 또는 이제 오버부킹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항공기가 이제 일반 대중교통과 달리 이제 공석이 발생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노쇼 비율을 고려해서 관행적으로 좌석수보다 많은 수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노쇼를 대비하는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취소하는 거 노쇼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모든 예약자가 다 나타나 버리면 좌석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행기 탔는데 세워라, 내워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배상을 해줘야 된다. 예, 저희 이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서는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 결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한다거나 또 배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항공사의 책임이 명확한 초과 판매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수화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손해배상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기 탑승 후에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국내에서는 이제 3시간 국제에서는 4시간 이상 대기하는 걸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법에 따른 이제 과태료 등 제재가 있고요. 예. 지방항공청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항공당국에서 직접 개입해서 승객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팀장님. 이게 안에서 오래 기다리는 거면은 사실 현지에 그만큼 늦게 도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항공기가 또 지연이 돼가지고 늦게 출발해도 현지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심지어 뭐 24시간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승객들이 굉장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데는 배상 규정에 맞게 배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손해배상 문제는요. 예. 저희 이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예. 이제 국내에서도 채택돼서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요. 이런 몬트리올 협약하고 저희 상법에서 민사 책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결항에 대해서 항공사가 규칙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준은 이제 뭐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항공사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권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화물 파손 문제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 말이에요. 손현재 선수가 대회 나가려고 이 훌라후프 그거를 했는데 이게 파손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비싼 건데 이게 규정에 따라서 수화물 파손 규정에 따라서 했더니 이게 얼마 받질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예, 그 수화물 파손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서 일정한 그 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있군요. 예, 이게 이제 해운이나 마찬가지인데 해운이나 항공 같은 이제 부분에서 이제 대량 손해 발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 조약으로 이제 배상 한도를 SDR이라고 IMF 통화단위인데요. 1131 SDR. 뭐 현재는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8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책임을 한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손현재 선수 훌라후프 같은 고가품이나 특수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미리 고지를 하고 특수한 물건이다 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조금 더 지불하시면 조금 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지연이 됐건 아니면 뭐 비행기 타서 오래 기다려야 했던 어쨌든 시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혹은 수화물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일반 승객들은 어떤 식으로 이 피해를 배상받아야 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제소를 해야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은 이제 그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 운송 관련 피해는 소액이기 때문에 뭐 제소를 한다거나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간단한 그 사전 구제 절차로 분쟁 해결 절차로 공정위에 산하에 광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 절차를 대부분 많이들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소비자정책과의 최신형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죠.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물난리로 주택, 농경시가 침수되는 것 같은 피해도 나왔는데요.
이번 주까지도 장마전선의 영향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쯤 되면 과거에도 물난리를 한창 걱정할 때여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물난리가 언제 있었는지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마는 있었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항상 이 무렵이면 뭐 국가 차원에서 장마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장마라는 게 사실은 동남아식으로 얘기하면 우기 아니에요, 우기? 예, 우기죠. 우기죠. 근데 우기 그럼 왠지 모르게 열대림이 생각이 나고 장마 그러면 좀 그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글자로는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 걸 장. 아하. 또 미친 듯이 몰아치는 걸 마 이렇게 해서 장마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전 박사님이나 저나 물난리 많았죠. 그렇죠. 예. 우리 역사 속에서 물난리가 가장 컸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록 이제 이게 뭐 물난리가 아주 옛날부터 따지면 뭐 굉장한 물난리들이 있었겠지만 예. 이제 근대적인 관측 기록이나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니까 전파된 내용을 따지면 1925년에 을축대홍수라고 불리던 홍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한강변 곳곳에 이제 을축대홍수 기념비가 남아있는 게 있고요. 워낙 커서 그거는 저 어렸을 때도 이제 노인분들한테 비가 많이 오면은 을축년 장마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서울 주변 주민들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았죠. 굉장히 큰 난리가 1925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야, 저는 그런 거 어릴 때 못 들었는데 전 박사님 들으셨구나. 한강변에 살았어요. 한강변에. 저 한강변에 안 살아가지고 저 산 밑에 살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 을축년 대홍수라는 게 이 지금 요맘때 이때 이제 일어난 거죠. 1925년 7월 11일에 처음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13일까지 한 사흘간 쏟아지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15일부터 또 19일까지 쏟아졌는데 한 열흘 채 안 되죠. 한 8일 동안에 당시 이제 측량 한 벌은 753mm의 비가 내렸어요. 거기로 깨지긴 했습니다. 뭐 태풍 매미 때 깨졌는데 그때까지는 좀 겪어보지 못한 물난리였고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더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 이제 한반도의 평균 연간 강수량이 대략 한 1,300 정도. 반을 훨씬 넘게 이제 일주일 남짓 동안에 쏟아지다 보니까 한강이 범람했고요. 한강만 범람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만 해도 서울에 하천들이 다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심부 하천이죠. 뭐 청계천, 중랑천, 봉원천, 만초천 할 것 없이 다 남아 있었는데 이 한강물이 역류해서 도심부까지 다 물에 잠겨서 굉장히 큰 피해가 났었죠. 야, 그러면 그때 이 인명 피해도 좀 있고, 굉장히 있겠네요. 그 서울 수도권, 서울에서만 40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네. 그 재산 피해는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이 이제 훌쩍 날아가 버리는 정도의 엄청난 피해였죠. 근데 이게 워낙 그때 홍수가 이렇게 커서 진짜 피해가 엄청났지만, 부수적으로 근데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로 실려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드릴 말씀이 참 많은 대목이 이제 물난리인데. 예,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물난리가 일단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이제 자연적인 강은 범람과 퇴적이 반복되는 그런 이제 강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 형상을 변경시키고 주변 상황을 바꿔나가고 이제 이러는 건데, 현대적 치수 과정에서 이제 그런 강의 생태성이랄까요? 자연성이랄까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 많이들 훼손이 됐죠. 근데 이제 이 한강 쪽은 그 이전에 이제 쭉 퇴적이 돼서 암사동 선사주거지라든가 풍납토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땅속에 묻혀있던 형편이었었는데, 이 대홍수로 쭉 이제 상류 쪽에 쓸려 나가면서 그 지면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뭐가 이상한 게 있다 해서 이제 발견했더니 이게 이제 고대 청동기 시대 유적이고 또 이제 초기 백제 시대 유적이더라 해서 이제 발견된 것들이 이제 그때 발견이 됐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홍수가 나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불행 속에서 그나마 건질 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뭐 그때 발견이 안 됐어도 나중에 발견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좀 비근한 사례가 88 올림픽 경기장 건설하기 위해서 잠실 이제 조성을 할 때 그때 몽천 토성이 그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건설회사 쪽에서는 그게 뭐 언덕 같은 게 발견이 됐으니까 그거를 포크레인을 퍼다가 그냥 밀어버리면 땅 다지기 공사에다 쓰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다가 좀 눈 밝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무리 봐도 토성 같다. 그래서 이제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암사동 선사주건이나 풍납토성도 나중에 발견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인데 이제 물난리 덕에 좀 빨리 발견됐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 발견되는 것보다도 그 물난리 과정에서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정신없는 과정에서 사실 뭐 이게 암사동 천사 유적지 발견했다 뭐 이거 다행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이거 뭐 정신이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925년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언제나 옛날부터 그랬고요. 지금이라고 저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의 예전에 겪지 못했던 이변이죠. 거의 이변의 상황인데 일반적인 재해를 넘어서서 이변이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조선신궁이 완공되던 해였고요. 경성역이 완공되던 해였고요. 서울역이죠. 청덕부 청사가 거의 완공돼 가던 시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선신궁을 지고 일본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국사당 남산에 있던 국사당을 인왕산에 옮겨가고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이래서 이제 하늘이 노했다. 이런 이제 풍문이 돌았고요. 또 그 이듬해 이제 순종이 서거했죠.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고 할 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민심이 굉장히 좀 흉흉해졌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산사 유적지가 발굴된 것보다는 이제 인간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수해 과정에서는 좀 꼽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 봉은사라고 하는 자체가 있어요. 있죠. 당시 봉은사 주지 삼성 코엑스 건너편에. 봉은사 주지가 청호스님이라는 분이었었는데 물난리가 나서 이제 한강에 나가 보니까는 저 상류 쪽에서 수십 명이 이제 한강변에 안 살아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보셨겠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옛 어른들 말씀 들으면 집채로 떠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통째로. 지붕이 통째로 떠내려오는 거죠. 아이고. 지붕은 이제 나무 석가래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붕은 뜨거든요. 그게 이제 붕괴되지를 않고 묶인 채로 이제 한강에 둥둥 떠내려오면 그 초가집 지붕 위에 이제 사람들이 배처럼 이제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 지르는 그런 게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그렇게 지붕에 매달려 떠오르는데 아무도 이제 구할 수도 없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뱃사공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배를 두고 사람을 안 구하느냐 했더니 이 물살에 내가 나갔다가 나까지 죽으란 말이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 사람 구하는데 1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꼬셨답니다. 청호스님이. 그래서 한 몇백 명을 구했대요. 인근에 있는 뱃사공들이 다 달려온 거죠. 그 소리 듣고. 당시 1원이면 한 사람 하루 일당이었어요. 이제 숙련 노동자 하루에 일당 정도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을 구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큰 돈을 번 거죠. 당시로서는. 그 덕에 이제 그 봉은사 재산은 다 날라갔다고 할 만큼 이제 그런 일을 겪어서 이제 그게 나중에 그분의 공덕을 기리는 당시 한국인 유력자들이 이제 글을 써주어서 그게 불교의 비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봉은사에 남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마을이 통째로 떠내려간 게 워낙 많아서 강변 마을에서는 이천동은 아예 쑥대밭이 됐고요. 근데 거기는 일본인들이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쑥대밭이 되고 저지대였거든요. 거기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쪽은 이제 일본인들이 그쪽이 일본 사람들. 그래서 거기 일식집이 지금도 많아요. 유명한 라멘집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라서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 한국인 사회에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이제 하루 쪽에 망원동, 합정동 이쪽도 대거 이제 물난리가 나서 집들이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한강변에 살았으니까 74년도에 한번 크게 홍수가 났었어요. 84년도 홍수도 났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들 중에
강변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제 수재민 숙소에서 먹고 자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어린 마음엔 부러워요. 얼마나 그 색다른 분위기에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재민들한테는 이제 구호품으로 밀가루를 나눠줬는데 그죠. 그거를 이제 밥하고 바꿔 먹기도 쌀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을 전체가 주민 구성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죠. 갑자기 전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옥수수빵 같은 거 이렇게 예. 급식이 없었잖아요. 그거 이제 밥 못 먹는 학생들 그런 거 주고 그랬던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물난리 올해는 그런 물난리 없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희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어제보다 훨씬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